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자체 간 연계가 되지 않아서 분실된 자전거가 바로 옆 지자체로 넘어가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종호 기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즐겨 타는 57살 이응도 씨. 과거 분실 경험이 있어 언제 또 자전거를 잃어버릴지 걱정입니다.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은행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았는데 볼 보고 나오니까 자전거가 어디 가든지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분실이나 도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자전거마다 가진 고유 차대 번호를 등록하게 하는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등록된 자전거는 차대 번호를 조회하면 도난 여부를 확인해 본래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될 뿐 전국 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분실된 자전거가 바로 옆 지자체로 넘어가도 찾기가 힘든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창원과 김해, 함양 등 전국 13곳에 불과하고 등록률도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전거 전국 통합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도난사고 예방과 자전거를 회수하는 문제, 그리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전거 처리에 대해서는 자전거 등록제가 아주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국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요즘 산길을 걷다 보면 먹음직한 야생버섯 많이 보실 텐데요.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전문가들도 독버섯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허성권 기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계곡 주변의 작은 산길입니다. 각종 버섯이 피어나는 시기지만 막상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심코 버섯을 따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최근 이곳에서도 등산객 4명이 버섯을 캐먹고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4분 중에 3분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가가지고 치료 받고 입원도 하고 했는데 이분 한 3일 뒤에 하셨더라고. 결국 뒤늦게 병원을 찾은 한 명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쌀이 버섯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독버섯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야생버섯은 2,000종이 넘는데요. 이 중 절반가량의 정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독버섯 여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버섯 구분법 이런 거 전혀 낭설이에요. 빨갛고 이쁘면 독버섯이다 이런 거는 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독버섯 중독 환자는 모두 200여 명. 이 중 8.7%인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시간 지나서 서서히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며칠 있다 병원에 오시면 이미 그 순간에 간부전으로 진단될. 전문가들은 엉터리 독버섯 구별법에 의지하지 않고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분유를 훔쳐 되판 혐의로 44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39살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의 대형마트를 돌며 도난 방지 장치를 제거해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분유 1,400여 통, 시가 6,4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훔친 분유는 인터넷을 통해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공사장에서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60살 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 반쯤 창원시 현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에 있던 건축자재 거푸집 100장을 1톤 트럭에 싣고 달아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건축자재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배 씨로부터 훔친 건축자재를 구입한 혐의로 작물업자 56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에 신규 임용할 공립중등교사 354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중등학교 일반교가 294명, 특수학교 24명 등 모두 354명입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닷새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합니다. 12월 5일 1차 시험과 내년 1월 19일부터 이틀간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2월 2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한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가 언론에 공개됐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희고 검은 무늬의 긴 꼬리를 가져 이름 붙여진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여우 원숭이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로 몸보다 긴 50cm를 넘는 꼬리와 여우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순에 우베시 동물원에 온 원숭이 13마리는 내년 봄 일반 공개를 앞두고 먼저 공개됐습니다. 원숭이들은 긴 꼬리를 흔들며 건강하게 뛰어다녔고 먹이를 먹으며 동물원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물원 측은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는 일광욕을 하는 귀여운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まずは動物たちが健康でいい状態でお客様に見ていただけるような健康管理をしていきたいのと、あと植物の方かなり食べますので、植物の管理の方もしっかり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올해 보고자비를 알리는 첫 보고 경매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렸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동해 보고자비 금어 시기가 풀리는 매년 이 시기에 첫 경매를 열고 보고자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자연산 자주복과 양식보고 4톤가량이 팔렸습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중매인과 경매인이 통 모양의 가방에서 손가락을 잡고 서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방 경매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보고를 낙찰했습니다. 최고가는 킬로그램당 한화 2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走りにしては最高の相場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フグのシーズン本当に始まりますけど、高値発進ではありますけど、今から安定した相場でね、消費者の方にも提供でき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이번 경매에서 팔린 보고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에 출하됐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한층 더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내륙은 한 자릿수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되는데요. 낮 동안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20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더욱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많은 하늘빛을 띠겠고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11도, 밀양이 7도로 시작하는데요. 한낮엔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이 나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20mm 정도로 가뭄 해갈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씨가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널리 쓰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의 환강 레포츠 공원이 국민안전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물놀이 안전명소에 선정됐습니다. 밀양시 용평동에 축구장 110개 크기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 자동차 유통단지 건설이 추진됩니다. 거창군 의회가 지역 현안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원 9개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를 결산하는 경남 중소기업 대상의 7개 업체와 11명의 우수 근로자가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는 수출의 코만, 여성기업의 신화철광, 기술혁신 파워테크 삼광모터스, 경영혁신 경한코리아, 창업벤처 3S입니다. 또 23년 11개월 동안 근무한 이강세 씨 등 11명이 우수 근로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경남도청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